거 아니죠? 아니, 아니죠. 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통했겠지.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좀 직관이 발달이 되잖아요. 알았어요. 우리 소울메이트. 그래요? 저희 오늘 의상 맞춰 입고 온 거 아닙니다. 항상 좀 이게 취향이 코드가 좀 맞아가지고 항상 요 아다리가 좀 많네요. 네. 중국 언어. 자, 아다리 언어, 아다리 낭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낭독도 좀 아다리가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회색의 힘. 이거 왜 고르셨어요? 선택을 했냐고요? 네네네. 그냥 저는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 세상이 다 회색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사진을 딱 찍어서, 뭔가, 정말 이게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회색이고, 이런 생각을 한번 스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빛이 있을 때가 본연의 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빛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컬러들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빛이 있을 때가 본연의 색일 거야.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살짝 다른 관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이제 회색의 관점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좀 추구하는 부분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빛이 비춰졌을 때 여기서는 좀 퇴색된 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지는 모습이죠. 색깔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비춰지지만 젊을 때는 사실은 그거를 좀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회색, 하지만 이제 이분도 하지만 나는 회색을 또 무난히 받아들인다. 어떤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지만 대신에 그거는 어떤 또 깊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래 젊을 때는 조금 빛을 받으면서 좀 화려한 색깔로 남들 앞에서도 좀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싶어가 좀 강했다면 나이가 조금 들수록 그 느낌보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좀 내면적인 어떤 깊이를 더해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그게 어떤 회색의 여기서 작가가 얘기하는 그 부분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 정재진 선생님의 낭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색의 힘. 아침 내내 아침이 어두워지고 있다. 오늘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저녁만큼 어둡다. 회색은 힘이 세다. 지붕도 나무도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무채색으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고개를 돌려 거실 바닥에서 뒹구는 몇 권의 책들을 본다. 거기에도 이미 회색이 침범했다. 내친 김에 잿빛 노래를 한 곡 재생시킨다. 매드걸스 러브송. 캐롤은 맥고인이 실비아 플라스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내가 눈을 감으면 모든 세상이 죽어서 떨어지지.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 모든 게 다시 태어나지. I shut my eyes and all the world drops dead. I lift my lids and all is born again. 원문으로 읽으면 낙하의 쓸쓸함이 더욱 와닿는 서템이자 후렴 같은 구절이다. 실비아는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에 이 구절을 썼지만 묘하게도 그녀 앞의 삶을 미리 기록한 것처럼 읽힌다. 눈을 감았다가 뜨고 또 감았을 시인의 마지막 얼굴이 이 두 행에 자꾸 겹쳐진다. 흐린 날에는 모든 것이 떨어진다. 새는 날개를 떨어뜨리고 구름은 빗방울을 떨어뜨리고 사람은 기분을 떨어뜨린다. 흔히 그보다 조금 부드러운 단어인 가라앉다를 선택하지만 말이다. 나는 흐린 날을 다정히 맞는 편이다. 침침한 빛, 자욱한 사물들, 묵직하게 흩어지는 향. 흐린 날에는 모든 존재가 자신을 잠잠히 드러낸다. 내 안의 언어와 비언어들조차 소란스럽지 않다.
그 세계가 몹시 암울하고 충만해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이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햇빛은 온기를 주는 동시에 대상을 퇴색시킨다. 지나친 빛 속에서는 노출가다 사진 속 피사체가 그러하듯 내가 배경 속에 희석되거나 본디와 다른 모습이 되고 만다. 그러니 진심이나 맹세는 흐린 날에 건네져야 할 것 같다. 햇빛은 사랑스럽지만 구름과 비는 믿음직스럽다. 침잠은 표면적인 것과 멀어짐으로 필연적으로 깊이를 얻는다. 그것은 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무게도 얻는다. 내가 무게를 느낄 때를 곰곰이 따져보면 거기에는 늘 지나친 자애와 자만이 숨어 있었다. 나를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우울해지는 것이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 나의 느낌이나 존재를 스스로 부풀리고 싶어 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 체스터튼은 정통에서 그러한 무게의 해악을 설명하며 자신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라앉지 말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쾌활함 쪽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숙함은 인간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웃음은 일종의 도약이기 때문이다. 무거워지는 것은 쉽고 가벼워지는 것은 어렵다. 결국 발목에 추를 달 줄도 손목에 풍선을 달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양극을 번갈아 오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두 겹의 감정을 포용하라는 것이다. 추를 달 때 풍선을 기억하고 풍선을 달 때 추를 잊지 않기. 삶의 마디마디 기꺼이 가라앉거나 떠오르는 선택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방점은 기꺼이라는 말이에 찍혀야 할 것이다. 기꺼이 떨어지고 기꺼이 태어날 것. 무게에 지지 않은 채 깊이를 획득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아침이 어두워지고 있다. 읽다가 덮어둔 책 위로 내 회색 고양이가 몸을 누인다. 고양이는 책을 읽지 않지만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책을 얼마나 가볍게 사랑하는지 멀리 있다가도 기꺼이 걸어와서 꼭 그 위에 털썩 누워 잠들어 버린다. 오늘은 회색 위에 회색 고양이가 얹히니 구별이 되지 않는다. 나는 털이 많은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한다. 그게 기쁜지 책은 자꾸 자르릉 소리를 낸다.